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양을 갖춘다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이제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친정에 이 자매, 형제 자매 서열이 딸, 아들, 딸, 요런 이제 딸 셋의 아들 한 명인 집인데, 이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서열상으로 이게 굉장히 서러운 위치거든요. 맞이도 아니고 둘째인데 바로 밑에 남동생이 이제 태어나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한국에서 치이기가 아주 십상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영특했어요. 형제들 중에서 다행히도. 그러니까 친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찍이 상업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 돕고 결혼 자금도 다 자기 손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친정에 정말 헌신적으로 할 만큼 했고, 이 양반이 이제 결혼해서도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했고, 애들도 자기가 힘 닿는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도 다 이제 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듯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게 되었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결혼 전이나 후나 이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래도 이 부모님은 곧 죽어도 아들일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상당히 이제 심기가 뒤틀려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 일이 원만하게 이제 뭐 그러려니 하라 하는 걸 또 잘 받아들였고, 이제 이 부인이 서서히 친정에 대해서 옛날만큼 이제 헌신을 덜 해도 다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 부인이 저에게 상담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이 부모님에게 이제 이게 자랄 때 많은 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면은 자기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을 텐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크느라고 이제 혹시 치우치거나 편협하지는 않은가, 이거를 그 뒤늦은 나이에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 부인에게 이제 성심껏 하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오늘 제가 상담 오는 걸 알고 이 아들하고 딸이 꼭 그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봐 달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 이제 남편도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상당히 머리도 있고 또 성실하게 노력도 해서 굉장한 이제 위치에 오르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평상시에는 다 원만하게 적절하게 처신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그 외식을 하러 어딜 가잖아요. 외식을 하러 가면은 이제 이렇게 좀 그럴듯한 식당에 가서는 뭐 별 이상이 없는데, 조금 뭐 삼겹살집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소박한 이제 이런 식당에 가서는 갑자기 자기 남편이 뜬금없이 자기 연금이 400이 좀 넘는다는 둥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연금이 그 정도면 이제 굉장히 이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과시하다 그러면은 자기도, 아니 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해 하고 조금 그렇고, 애들도 아니 아빠가 왜 갑자기 저러지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색해한 듯이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고 이런데요. 뭐 이제 이런다든가, 또 이제 어떤 또 식당에를 가면은 그 식당은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지 카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받거나 이 두 가지만 있지, 뭐 각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대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에서 이제 이 장사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이제 아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각을 잡고 막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 또 자기 애들이나 자기가 이게 이제 서로 눈치 마주치면서 이건 또 뭐지? 이제 이런 일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이 저에게 남편이 그러는 심리는 뭐고, 응? 또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저한테 궁금하다고 묻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아버지의 이제 행동이 이상하니까 꼭 가서 물어보고 오시라고 이랬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런 남편이 왜 그렇게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가오를 잡겠어요. 이제 그거는 다 한때 뭔가 좀 가난했다든가 또는 조금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뭔가 의리번쩍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왜 그런가 하는 것보다도 이런 남편 또는 이런 아빠에 대해서 이 다른 가족이 이거를 어떻게 응대하느냐 요게 이제 저에게 더 중요한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5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이 기억됐어요. 50년 전이니까 참 반세기 전이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걸 보면 그때 아주 제가 퍽 인상 깊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작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부부를 비롯해서 몇몇 한 네다섯 이제 부부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환담을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거기에 나오시는 부부들은 다 이제 사회적으로 그럴듯하게 이제 다 성공한 분들인데 참 곤란한 게 유독 한 부부의 남편이 조금 취기가 돌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루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주 지루해서 그거를 견디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만남은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몇몇 부부가 만나서 또 그런 좋은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 곤란하다는 그 남편이 또 이게 좀 취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또 자랑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실증이 나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찡그리는 판이었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 사람 부인이 이제 이렇게 뭐 테이블 밑에서 남편을 좀 이렇게 꼬집거나 말리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이렇게 나서서 맞다고 그랬느냐고 그러냐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남편을 그렇게 응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저 부인이 이상하다. 응? 남편이 그렇게 공해를 일으키면은 그걸 말려야 되거든. 어쩌면 저렇게 나서서 그렇게 남편을 홀로 상대를 할까 이상했었는데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술이 취한 남편은 말려봐야 소용도 없고 또 억지로 말리면 이게 굉장히 이게 껄끄러워지는 거를 이 부인이 잘 알고 그래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 남편을 기분 좋게 아주 이렇게 응수를 해가면서 슬쩍 이제 하다가 때가 되면 살짝 옆으로 돌리고 이제 이런 게 아주 그 부인이 돋보이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한 50년 전에 읽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저한테 상담받는 부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도 상당히 이거를 귀담아 듣고, 아, 맞아요, 맞아. 참, 그 남편을 그렇게 홀로 응대하는 그 부인이 참 근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 당신 남편이 그렇게 연세 들었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 옛날에 한때 가졌던 그 컴플렉스라든가 이제 그거에 반영으로 우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펼쳐질 때 애들하고 이렇게 합심이 되어서 끌어내리려고 어거지를 쓰지 말고, 아, 그러냐, 응? 아주 이렇게 응수를 해주듯 하면서 슬쩍 옆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끌고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 그래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 부인도 이제 그 제가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이 감동적으로 듣고 자기에게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다 식별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 비유에 안 맞게 한다거나 뭔가 뜬금없는 뚱딴지 같은 짓을 할 때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소리 해서 되느냐,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걷어차면은 상대방이 스톱은 하겠지요. 멈추긴 하겠지만 기분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도 상대가 나를 존중하느냐 또는 무지막지하게 함부로 취급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참 기분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뭔가 상대방이 틀렸을 때 그거를 아주 이렇게 요령껏 그거를 이렇게 감춰주기보다는 직통으로 아주 직방으로 아이 그거 아니라고, 아이 그 틀렸잖아, 아이 왜 그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안을 주는 행위들을 거침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아, 저 부부가 조만간 조금 껄끄러워지겠구나 이제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기 남편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제 부인이 한 번, 두 번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부인이 다이렉트로 직접 고발까지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저 부인이 굉장히 옳고 그름 정의감에 불타는지는 몰라도 참 개인적으로 순탄하게 살기는 틀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즉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게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교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교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보다도 더 상대의 마음을 보듬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둘러갈 줄 아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 언행에 배어 나올 때 우리가 진정한 교양이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